저희가 우선 투자 유치 현황은 일단 시드 유치까지는 완료를 한 상황이고, 시드도 고넨젤스라는 좀 그래도 좋은 VC에서 저희의 기술력을 좀 인정을 받아서 바로 5월 달에 유치가 돼가지고 좀 좋게 시작을 하긴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작년 10월 달쯤에 그 중기부에서 주관하는 딥테크 팁스라는 또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한번 약간 기술적으로는 그래도 좀 인정을 받고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의 가장 큰 차별점은 경량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생성 모델이 뭐 예전부터 너무 AI 휴먼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생성 모델 기술들이 요즘 들어 정말 잘 되고 있고 다양한 산업군들에서 활용은 되고 있는데, 사실은 뭐 가장 이슈가 뭐 비용적인 문제, 너무 모델 사이즈가 커서 운영이 힘들다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서 사실 또 대두된 하나의 그 기술력이 이제 경량화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생성 모델 경량화 쪽에 되게 기술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더 저희는 좀 AI 휴먼 분야에 더 특화된 그런 경량화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의 AI 휴먼 기술들과는 저희만의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그런 우려는 뭐 최근 AI 스타트업들은 다 가지고 있을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보면 그런 빅테크 AI들이 지금 저희가 하는 기술을 넘보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은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저는 조금은 방향성이 다르다고 보는 것 중 하나는, 빅테크들의 트렌드는 사실은 모델 사이즈를 더 키우고 더 큰 모델이 더 많은 거를 할 수 있게 하고 더 잘하게 하는, 정말 퀄리티를 높이는 거에 되게 승부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뭐 비용도 감당할 수가 있고 또 규모의 경제를 더 활성화를 해서 이제 빅테크들의 장점은 있는데, 저희는 오히려 반대로 특정 어떤 딱 한 세그먼트에서만 더 이거를 작게 만들고 그 특화된 모델을 만듦으로써 이 분야만큼은 저희가 좀 비용적인 부분이나 운영적인 부분에서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방향을 좀 설정을 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빅테크의 어떤 기술적 트렌드와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이 차별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기술 자체는 2월에 완료가 됐는데, 이거를 또 좀 SDK화하고 솔루션 한 6월 달쯤에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 길진 않지만 확실한 거는 LLM 기반의 모델 기반의 AI 에이전트 시장이 정말 급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특정 태스크를 하는 챗봇들을 말하는데, 일부 산업군들에서는 그게 이제 텍스트 기반이 아닌 또 영상 인터페이스가 필요한 산업군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교육 쪽에서는 아무래도 텍스트로 학생들이 채팅으로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선생님의 비주얼이 필요했고, 디지털 추모에서도 당연히 돌아가시는 분의 얼굴이 나오는지 당연히 더 중요하고, 또 영업사 부분에서도 또 얼굴이 나오는지 사실 더 중요하고, 이러한 산업군들은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또 비주얼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약간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전문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IBM이랑 진행하고 있는 영어교육 서비스는 물론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학생들이 AI 원어민 선생님이랑 한번 가상으로 영어 회화를 해보는 경험을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협업을 좀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큐다와 같이 하는 이 디지털 추모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신촌 장례식장에 이번 달부터 사실은 시작을 했는데, 돌아가신 분들의 영정사진을 기반으로 아직까지 대화까지는 아니고 가벼운 이제 그 추모 영상을 제작을 해드려서 좀 유족분들한테 전달을 해주는 식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사 분들도 클라우드 방식을 더 선호는 하세요. 왜냐면 기존의 서비스 자체가 웹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언더모에서 클라우드 방식을 많이 사용은 하시지만, 모두 다 당연히 비용 절감이라는 이슈 때문에 온디바이스에 대한 확장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아무래도 온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은 커스터마이징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좀 제공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뭐 투자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기존의 AI 휴먼의 차이점이 뭐냐. 3, 4년 전에 이제 유행을 했을 때도 사실은 그렇게 이게 이제 뜬 기업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잘 안 된 아이템인데 이걸 다시 들어온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 제 생각에는 그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챗GPT의 등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혀 다른 AI 휴먼이라고 보고 있어요. 챗GPT 이전에는
정말 그냥 일방향 정보 전달을 위한 AI 휴먼들이 대다수였고 아직까지는 좀 사람을 대체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AI와 소통을 하는 시대가 왔고 사람과 AI가 소통하는 방식이 인터페이스로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AI랑은 완전 다른 AI 휴먼이다 라는 저는 뭐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늘 답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분들이나 투자분들도 마찬가지로 또 많이 주시는 부분이 그럼 그렇게 바뀌었을 때 지금의 이 AI 휴먼이 줄 수 있는 가치가 뭐냐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주세요. 왜냐면 아무래도 아직은 신규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 신제품이기 때문에 아직은 사례가 많이 없다 보니 그런 질문을 많이 듣는데 뭐 사실은 저희도 그 부분을 찾아가는 와중인 건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이제 다양한 산업군들, 고객분들한테 이거를 제공을 하고 베타 테스트를 또 진행을 하고 사실 AI 휴먼만 주는 가치를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서비스라는 거는 그 주변에 또 다양한 기획들과 기능들이 배치가 되잖아요. 그거랑 어울렸을 때 AI 휴먼이 어떠한 가치를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저희도 도출해내고 그런 걸 생각해내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실제로 이제 뭐 교육 업계에서 이제 또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뭐 들었던 피드백은 오히려 학생분들은 AI 휴먼을 너무 재밌어하고 오히려 반대로 뭐 이 AI 휴먼이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뭐 옷을 바꿔주고 싶다, 화장을 다른 걸 해주고 싶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뭐 아예 다르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네. 어색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되게 즐거운 선생님처럼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예, 뭐 추모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정말 살아 돌아오신 것 같아서 마음에 다시 위로가 된다 이러한 이제 반응들도 있고 사실 그래서 그런 반응들을 봤을 때는 AI 휴먼도 분명히 사람들에게 가치를 줄 수 있다. 특히 또 양방향 소통이 되면서 인식하는 게 달라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석사 박사를 하는 이제 AI 연구자였는데 제가 이제 연구실에서 연구를 했던 분야는 음성과 영상 생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연구 분야를 그대로 창업을 하게 된 케이스고 그 이유는 생성이라는 분야가 분명 사람들한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단지 연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조금은 어플리케이션화를 해서 사람들한테 한번 이거를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연구자가 아닌 진짜 다른 사람들이 했을 때 뭔가 가치가 나올 수 있는 기술들인데 이거를 맨날 저만 막 음성 생성해서 듣고 영상 생성해서 보고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 친구들 그리고 또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이걸 한번 직접 해보게 하고 싶은 사실 욕구가 갑자기 욕심이 너무 생겨서 저희 이제 이재용 이사님이랑 좀 이렇게 의기투합이 돼서 그런 부분에서 같이 이제 창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 사실 창업은 되게 충동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뭐 모든 게 다 어려웠고요. 가장 어려웠던 거는 HR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인력 채용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저희 이재용 이사님이랑 이제 처음엔 둘이서 뭉쳐 있다가 근데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람을 어떻게 뽑냐라는 이슈가 정말 컸었고 네, 뭐 그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 분야는 좀 영업적인 세일즈를 담당하는 AI 휴먼을 또 제작을 해보려고 계획을 해보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좀 어떤 산업군에 특화된 AI 휴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방향성을 더 좁게 나아가려고 네,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R&D를 딱 말씀 주신 어떤 표정이라던가 어떤 뭐 감정을 더 표현을 한다던가 더 상황에 맞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던가 이런 식의 R&D 방향은 지속적으로 또 나아가고 있고요. 사실은 이거를 서비스적으로도 풀어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교육 쪽에서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어색함보다는 다른 거를 더 즐겨하고 재밌어 하더라고요. 어떤 고객층에 따라서 사실 보는 방향이 좀 다르고 그리고 주변에 어떤 거를 배치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좀 집중도를 다르게 둘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서비스적으로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파트로 좀 나눠져 있는데 대화 모델을 하는 파트가 있고 그 앞에 이제 AI 휴먼 자체를 합성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 후자인 AI 휴먼 합성하는 파트는 저희의 자체 모델이고요. 예, 여기는 사실은 조금 구조가 파인 튜닝을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서
다양한 AI 휴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앞에 대화 모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챗GPT랑 뭐 클로드 같은 이제 그 두 가지의 대화 모델을 좀 파인 튜닝을 해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좀 AWS에서 베드락이라는 주로 클로드를 활용한 그런 서비스를 출시를 해가지고 저희가 좀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투자 계획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상반기에 프리 A 라운드를 시작을 하려고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브이몬스터의 약간 비전은 사실은 되게 간단합니다. 이제 가상인간 AI 휴먼과의 소통을 가속화하자라는 이제 미션인데, 사실은 이 미션이 어디서 따온 거냐면 테슬라의 미션을 따온 겁니다. 테슬라의 미션이 이제 전기 자동차를 가속화하자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인드적으로는 테슬라를 좀 벤치마킹하고 있거든요. 약간 어떤 기술적으로 좀 어려워 보이고 아직까지는 이 기술이 정말 어떠한 가치를 주는지 모르는,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한 그런 기술을 정말 이 AI 휴먼이 나중에는 대중화가 돼서 어느 순간 이 AI가 내 옆에서 나한테 가치를 주고 있는 어떤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이제 그런 좀 미래를 꿈꾸고 있고, 이 아무래도 저도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제 연구를 남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고 활용해보고 싶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뭐 욕심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이 창업을 계속 지속을 하다 보니까 약간 입증을 하고 싶더라고요. 약간 거봐, AI 휴먼이 너 옆에 있지, AI 휴먼이랑 대화하면서 그거 하고 있지, 그런 미래를 좀 꿈꾸고 있습니다.